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순찰선이 동중국해 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랴오이다오 인근 해역 일본 영해에 무단 진입했다고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해안경비대는 오늘 오전 10시쯤 중국 순찰선 4척이 우오츠리 섬 인근 해상에 출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들은 이어 2시간 뒤 일본 영해를 떠났다고 해안경비대는 전했습니다. 해안경비대 관리들은 중국 선박들에 일본 영해를 다시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9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외무성 고위관리는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 측에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양국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려 하지만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의 휴전 위반으로 이달 말 예정된 평화회담 개최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터키와 러시아는 지난주 시리아 전역에 적용되는 휴전을 중재하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평화회담 개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오늘 만일 휴전 위반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 평화회담은 좌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부소글루 장관은 특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친정부군이 휴전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시리아의 주요 반군 단체들도 정부가 휴전을 위반해 평화회담 참가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터키 의회는 지난해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발령된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추가 연장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쿠데타 주동 세력으로 지목한 제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길렌의 추종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국가 비상사태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터키 경찰은 그동안 쿠데타에 연루된 혐의로 4만여 명을 체포하고 길렌의 활동과 관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등 10만 명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로 터키 당국은 의회의 승인 없이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사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퇴임 전에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테러 용의자들을 해외로 추가 이송할 계획이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대통령이 되면 관타나모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며 오바마 행정부에 테러 용의자 석방 중단을 요구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취임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뒤 수감자들을 해당 국가에서 기소되도록 송환하거나 제3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송하는가 하면 재판 없이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800명에 달하던 관타나모 수감자는 현재 59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호주와의 모든 군사 협력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 대변인은 양국 간 군사 협력이 지난달부터 중단됐다며 이로써 합동훈련 등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방장관도 성명에서 지난해 말 호주 군사 언어훈련소에서 인도네시아 군 장교로부터 일부 교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수군인 코파수스는 호주 퍼스에서 공군 특수부대와 함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감자 158명이 집단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무장괴한들이 필리핀 남부 키타파완시의 북코타파투 교도소를 공격한 직후 한꺼번에 탈출했습니다. 무장괴한 100여 명은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 15분쯤 교도소를 공격해 2시간가량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교도관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탈주범 추적에 나서 14명을 체포하고 6명을 사살했으며 2명은 투항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모로 이슬람 자유전선이라는 이슬람 과격단체가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확장 억제 등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차기 행정부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미 의회와 언론 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최근 제출한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 증언 기록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내일 오전에는 맑고 오후부터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3m까지 일고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의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보고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담고 있는 북한의 석탄 수출 차단 등 강력한 제재 조항들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외 노동자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대북 정보 유입 강화 등 북한 정권의 취약 분야들을 지속적으로 공략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새해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1월 중에도 주요 우방국들의 독자 제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군사적 억제 차원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등 미한 두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측과 기존의 대북 압박 기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의 고위급 회담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포괄적 동맹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무장관이 취임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해 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신행정부 한미 상호간 편리하며 가능한 빠른 시점에 외교장관 방미 등을 포함한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실시함으로써 긴밀한 대미 협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최근 보이고 있는 보복성 움직임에 대해선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북 공조를 견인하는 노력 또한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당초 지난해 도쿄에서 개최하려다 연기된 한일 중 정상회의와 관련해 상반기 중 이른 시기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주최국인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국회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이지만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정상외교를 진행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도 2017년 업무 계획 보고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한 대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 공세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간 대화에만 나서겠다는 기존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업무 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비핵화 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다른 분야로 대화를 넓혀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먼저 대화 제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 방안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인권이나 민생 문제 등 다른 현안들과 연계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아울러 직속 조직인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발간해 향후 책임 규명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물질 보유량 확대 등 핵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는 특수임무여단의 창설을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새해 업무 계획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4일 2017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통일전선 책동 강화와 함께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특히 한국 군 당국이 최근까지 평가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최신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늘렸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최대 8기까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지난해 9월 한국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플루토늄의 양이 현재 약 4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핵물질을 더 많이 확보하고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함께 유사시 북한 전쟁 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특수전 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발사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전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 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당초 오는 2019년 특수임무여단을 창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에서 2030을 확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엔 한국 육군 동원 전력사령부 창설을 비롯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군 구조와 전략 최우선 증강 방안 등이 담겼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최우선 증강할 것이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도발 원점을 직접 타격하는 킬체인,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어 국방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방안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기반한 악성행위 탐지체계 도입과 사이버 인력 확보와 양성, 사이버 전문 직위 선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올해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 속에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 등에 따른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대북 정책과 동맹 현안 조율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는 정보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해 다양한 소통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제5차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갖기 위해 내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대북 압박 지속과 추가적인 제재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는 지난 2015년 10월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양국 고위급 간 협의를 강화하자는 합의에 따라 신설돼 지난해 2월 처음 개최된 뒤 분기별로 열려왔습니다. 한편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도 내일 열리는 제6차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구도를 축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핵 문제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며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첫 일정으로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분야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는 북핵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구도를 만들어낸 만큼 북핵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야 할 것이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한국의 역대 정부가 대화와 압박 등 여러 가지 시도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지난해 잇따라 2차례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이에 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는 등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이 같은 대응이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처럼 급증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 기지 이전 등 핵심적인 한미동맹의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두 나라의 국방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제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현존하는 위협이 됐다고 황 권한대행은 지적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에 이에 대한 철저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테러 등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 분야 새해 업무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은 한미 간 주요 정책들이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북한은 도발 위협과 평화 공세를 반복함으로써 대한민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있는 올해 한국 정부는 국민과 합심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 차기 행정부의 북한 핵 문제가 주요 당면 과제가 될 것이라는 미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2일 CNN 방송 인터넷판에 트럼프 행정부가 왜 북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뿐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미 본토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못 본 척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복잡하고도 위험한 안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든 의원은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한편 미 의회와 동맹,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든 의원은 미 의회가 지난해 2월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통과시켰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부분적으로만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법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든 의원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미국이 그들을 추격해 중국을 화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든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명목으로 중국 기업 한 곳을 제재하고 중국인 4명을 기소했을 뿐이라며 재무부가 해야 할 조치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제재를 어기는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도 경제, 형사, 단독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며 실질적이고 강력한 무역 금지 등 비대칭적 조치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든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화당 주례 연설에서 새해 주요 의정 목표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Ratcheting up pressure on those who do business with regimes like North Korea, we will lead through strength and action. 가든 의원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처벌하는 등 미 의회가 2017년에 힘과 행동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트럼프 당선인이 직면한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극도로 호전적이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겁내지 않는 북한이 트럼프 당선인의 최우선 외교정책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도 북한은 엉뚱하고 위협적이며 끌어넘치기 일보 직전으로 고조되는 문제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 북한이 세계에서 아주 위험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전국 불안이 가중된 한국은 위험도 순위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북한을 국가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수출입은행의 영국의 금융 전문지 유로모니가 공개한 국가 위험도 순위에서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평가 대상 186개 나라 가운데 182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국가 위험도는 2016년 상반기에도 같은 순위였습니다. 정치 안정과 경제 성과, 채무 불이행 여부, 자본시장 등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유로머니 국가 위험도는 등수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그리고 2008년에 유로머니가 집계한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순위에서 한국은 2016년 하반기에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 정세가 악화했지만 유로머니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 위험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가 위험도 평가에서는 북한이 최하위인 7등급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OECD의 국가 위험도 평가에서 줄곧 최하위 등급에 속했습니다. OECD 순위는 0에서 7까지 전체 8등급으로 7등급이 국가 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이후 소득이 높은 나라에 들어가 이 위험도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밖에 14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ICRG 순위에서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129위로 역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ICRG는 미국의 투자위험 분석단체인 PRS가 정치, 경제, 금융 위험도를 근거로 해 매긴 순위입니다. 북한의 ICRG 순위는 지난 2012년 이래 3년 동안 134위에 머물다 2015년 하반기에 128위로 조금 상승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ICRG 순위는 2016년 상반기에 10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최근 제출한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 증언 기록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ICC가 검사국 담당자 명의의 서신에서 탈북자들의 인권 가해자 증언 기록을 ICC 회부의 조건 등을 담은 로마 규정의 조항에 따라서 적절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NK지식인연대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 인권 탄압에 동원됐던 탈북민 10명의 가해 사례 증언들을 모아 지난달 23일 ICC에 제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책임자로 지목해 처벌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보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김영곤 기자가 대북 정보 유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월 미국 외교협회가 뉴욕에서 주최한 토론회. 미 정부의 정보수장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북핵 문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대북 정보 유입을 강조합니다. What does bother me a bit is that we don't capitalize on our great weapon, which is information.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 정권이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 확성기를 크게 틀거나 북한에 전단을 투하하면 북한 수뇌부는 미쳐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보 유입이 북한의 상당한 취약점인데도 미국이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압박 조치로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정권 붕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최근 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9월 미국 등 4개국 정부가 뉴욕에서 공동 개최한 대북 정보 유입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의 정보 방화벽에 금이 가고 있다며 이런 활동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expansive system of surveillance and censorship that North Korea employs to repress and dehumanize its own people. 탈북민들과 여러 단체들의 창의적이고 용감한 노력으로 외부 정보가 DVD 즉 알판과 휴대용 컴퓨터 막대기, USB 등 여러 기기들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 북한 정권에 날조된 현실, 극심한 속임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전직 관리들도 VOA에 대북 정보 유입이 여러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추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정보 유입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formation is powerful. The U.S. is not hostile to North Korea. I think, and this came out in our discussions also, the U.S. is responsible. 미국이 북한에 대응하는 건 김씨 정권의 불법적인 행동 때문이지 북한인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란 사실을 알려서 주민들의 시각을 바꾸는데 외부 정보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를 지낸 로버트 아이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인들이 바깥 현실을 제대로 보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부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 believe we should make efforts to reach the people of North Korea. 객관적인 정보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북한의 정책이 바뀌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하지만 더 많은 정보 유입보다 중요한 건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뮬렌 전 합참의장 등
전직 고위 관리들과 전문가 17명도 지난 9월에 발표한 미 외교협회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차기 미 행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들 스스로 국가를 진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의회가 정보 전달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VOA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하면서 내용은 반정부 정치 선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장마당의 장사와 사업, 경제정보, 농업, 날씨 등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대북 정보 유입의 효율과 중요성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대북 정보 유입 등 인권 개선에 대한 미 정부의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so infuriating. Budget, what? $2.5 million? Budget for Syria at USAID, $340 million. Are you kidding me? 미국 국제개발처가 시리아에만 연간 3억 4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국무부가 대북 정보 등 인권 개선에 250만 달러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 현실은 관계자들을 분노하게 한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을 민간에 공모하면서 대북 정보 유입에 160만 달러를 배정하는 등 총 265만 달러를 책정했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대폭적인 대북 정보 유입에 미온적인 이유는 전통적인 대북 정책과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S. policy is never to bring down the North Korean regime. U.S. policy has always been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bring it to the bargaining table. 미국의 전통적인 대북 정책은 정권 붕괴가 아니라 압박을 통해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대북 정보전엔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체제 존속의 위협을 느낄 경우 무력 반발을 통해 한반도에 예기치 않은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셈법이 미국 정부의 이런 시각에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대북 정보란 훌륭한 무기를 미국이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지적은 이런 미온적인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s, a criticism of the Obama administration because just as the U.S. Congress has been frustrated and angry with 미국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채택을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제재와 대북 정보 유입 강화를 직접 요구했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을 펴낸 백지은 전 하버드대 벨퍼 센터 연구원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주변국의 현상 유지 정책도 대대적인 정보 유입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undamentally, the most relevant and most powerful governments around North Korea want to maintain the status quo.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본격적인 정보 캠페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데니엘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하원 청문회에서 국무부가 대북 정보 유입에 미온적이란 브래드 셔먼 의원의 비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We are working to try to improve access to international information. 미국 정부는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CD 즉 알판이나 휴대용 컴퓨터 막대기 등을 소지하는 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공급하는 제3자나 북한 주민들이 물리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란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인들이 외부 세계와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스스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정보 유입 규모를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미국 의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강화법과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대하고 새로운 정보 유입 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의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1년이 지나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원비어 씨에 대한 영사 접견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한 석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 씨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건 지난해 1월 2일입니다. I understand the severity of my crime. 평양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억류된 뒤 3월에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북한은 수갑을 찬 채 법정으로 끌려 나온 원비어 씨가 잘못을 뉘우친다며 울먹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My brother and my sister need me. I beg that you see how I am only human. 국무부의 한 관리는 3일 BOA에 미국 정부가 억류 1년을 맞은 원비어 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이 그를 용서하고 특별 사면해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continues to actively work to secure Mr. Warmbier's earliest possible release. 이 관리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정기적이고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르켈 스티에른레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는 지난해 11월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인 억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라며 거의 매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re constantly working almost on a daily basis with these cases. So it's really high on our agenda.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원비어 씨에 대한 스웨덴 대사관 측의 영사 접견이 지난 3월 2일 이후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Representatives from the Swedish embassy have not been granted consular access to Mr. Warmbier since the visit on March 2nd.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의 억류 중인 미국 시민을 정치적 선전을 위한 볼모로 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원비어 씨가 재학 중인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앤소니 드 브로인 대변인은 3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원비어 씨의 불행한 상황에 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의 가족과도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7일부터 엿새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을 공식 순방한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아프리카에 약속한 600억 달러 규모 투자 협력 사업을 점검하는 건데요. 내용 알아보겠고요. 네. 러시아의 유일한 항공모함인 쿠즈네초프함이 기동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소식 보겠습니다. 또 어제 115대 미 연방의회가 개원했는데요. 폴 라이언 의원이 하원 의장으로 재선되고 또 물의를 빚었던 의회 감독국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은 철회됐습니다. 예. 의회 개원 첫날 표정 보겠습니다. 예, 먼저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새해 첫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선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 일정으로 콩고와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잠비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를 공식 순방한다고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왕부장의 아프리카 순방 일정과 별도로 중국 외교부가 같은 날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왕정회의 부주석을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가나에 보내서 쿠포아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중국 외교 장관이 처음으로 이제 올 초에 첫 방문지로 아프리카를 선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올해도 아프리카에 많이 신경을 쓰겠다 이런 얘기로 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 정부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아프리카 일정이 연달아 진행되는 건데요. 검수왕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장들이 20년째 해마다 첫 해외 순방 지역으로 아프리카를 택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귀중한 외교적 전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올해는 중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포괄적으로 한 단계 높이기를 희망한다는 예.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20년 동안 이 새해 첫 순방지로 중국 외교부장이 아프리카를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를 상당히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장점인 국가 주석 집권기였는데요. 당시 중국이 공산주의 특유의 폐쇄 사회와 통제 경제 체제를 벗고 개혁 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서던 시기입니다. 예. 경제적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에 문을 여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저우 추취,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했는데요. 예. 기존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에는 이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중국이 좀 효과적인 사업을 벌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프리카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장 주석이 1996년에 아프리카 6개의 나라를 순방했습니다. 예. 당시 장 주석이 아프리카 연합 본부에서요,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설립을 제안했고요. 이후에 중국 외교부장이 연초에 아프리카를 찾는 그런 전통이 만들어진 거죠. 96년이면 이제 딱 20년 전에 장점인 주석이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제안한 건데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은 그 4년 뒤인 2000년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후 영어로 중국을 가리키는 차이나와 아프리카를 합쳐서 차이나 아프리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중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활발해졌습니다. 예. 이 포럼에서 얻은 효과를 통해서 국제 자유경제에 적응할 자신감을 얻은 것이 그 이듬해인 2001년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 공식 가입을 돕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었습니다. 20년이라면 뭐 강산도 2번 변하는 그런 기간인데 네.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도 그동안에 많이 발전했겠군요. 예, 20여 년 동안 꾸준히 진행된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그 교류가 결실을 본 결과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예. 중국 정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5년 12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인 요하네스버그에서 중국 아프리카 정상 연석회의를 열어서 총 600억 달러가 투입되는 240여 건의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투자를 약속했고요. 실무진이 연중 아프리카 각 나라들을 방문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일일이 챙기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아프리카 나라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만큼 또 얻게 되는 반대급부도 있겠죠. 네, 아프리카 현지에서 진행하는 투자와 협력 사업을 통해서 중국 국영 기업들이 얻는 그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거로 분석이 되는데요. 예. 중국 정부가 그 외에 아프리카의 정치, 군사적인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 동북부의 아덴만에 접한 작은 나라 이 지부티에 첫 번째 해외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운 군사굴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국식 해외 군사기지를 운영 사례가 따르고 있는 건데요. 예. 지부티 기지를 기반으로 해서 인민해방군 장병들이 UN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을 중국 관영 CCTV가 지난해 초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정부가 자국 항공모함이 기동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요, 시리아 지중해 연안에서 아드미랄 쿠즈네초프의 전투 공습 작전이라는 긴 제목의 영상을 어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예. 쿠즈네초프함은 이 러시아 해군이 실전에 투입하고 있는 유일한 항공모함인데요. 영상에서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에서 추격하는 장면하고 러시아 군 장병들이 함상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한 2분 21초 분량으로 소개됐습니다. 예, 저희 세계는 지금의 요즘 항공모함이 자주 등장을 그렇죠? 하는데요. 예. 러시아가 이렇게 항공모함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이유는 뭡니까?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요, 최근 가장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알레포 전투가 얼마 전에 이 러시아가 지원하는 정부군 승리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예.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알레포 일대 공습을 담당한 러시아 군 전투기들이 바로 지중해에 머물던 쿠즈네초프 함에서 뜨고 내린 거죠. 러시아 북해 함대 소속인 쿠즈네초프 함은요, 지난해 10월 러시아가 알레포 전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던 시기에 지중해로 이동했는데요. 예. 11월부터 알레포는 물론이고요. 인근 이들리브와 홈스를 비롯한 시리아 주요 지역 공습에 참가했다고 국방부가 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항공모함이 시리아에서 활동한 성과를 홍보하겠다 이런 취지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요. 쿠즈네초프함이 전투에 직접 투입된 것이 러시아 해군 역사상 처음이라고 얼마 전에 밝혔는데요. 예. 이번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본 러시아인들은요. 군사 강국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러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다라고 감탄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항공모함을 더 만들어서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이렇게 시리아에서 공습을 거듭 진행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돕는 정부군과 지원 세력은 이 반군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반군 거점인 알레포 동부 지역 일대를 봉쇄하고 고립 작전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 식품과 구호물자 등이 공급되지 않아서 현지 주민 피해가 이어졌고요. 고립 지역에 대한 공습이 이어지면서 학교와 병원 등 비전투 시설이 파괴되고 민간인 인명 피해가 계속됐지만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당국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요, 알레포 일대 민간인 구호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연방의회 상하원 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첫날 표정이 어땠습니까? 상원 100명, 하원 435명의 의원이 개원 선서를 하고요. 115대 회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날은 이 전통에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 선출이 있었는데요. 하원에서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이 표결에서 239대 189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예.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충분히 재선이 예견된 상황이었죠. 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공화당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여러 정책들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라이언 의장이 이런 과정에서 앞장을 서겠군요. 그렇습니다. 라이언 의장이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말로 이런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걸 시사했는데요. 예. 그런가 하면은 소수당인 민주당을 향해서 통합을 호소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유하고 있는 이 서로의 공통된 기반에 대해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민주당 하원 대표로 재선된 낸시 펠로시 의원도 연설을 했는데요. 미국인이 희망을 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책임이 의원들에게 있다면서 함께 노력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 윤리국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건 결국 무산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윤리국은 의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창설된 독립기구인데요. 예. 지난 2일 하원 공화당 간부회의가 라이언 하원 의장과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 윤리국의 역할을 크게 제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고요. 예. 바로 어제 오후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습니다. 의회 윤리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는 물론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의회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독립적인 윤리 감시 기구를 약화하는 법을 처리해야 하느냐면서 참 부당하다고 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우선순위는 세제개혁, 건강보험, 그밖에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사안들에 집중하는 거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이런 비난 속에 결국 하원이 표결을 처리한 거죠. 그렇군요. 개회 첫날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지금 의회가 집중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했는데요. 네. 민주당 의원들하고 만나서 자신이 추진한 건강보험제도 일명 오바마 케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 역시 이날 별도로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오바마 케어에 관해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참 주력해왔던 그런 정책입니다만 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좀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폐지 1순위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도 트위터에 이 오바마 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면서 오바마 케어는 절대 싸지 않다고 저렴하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이제 방문하고 있다고 앞에서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일까요? 백악관 조 시어니스트 대변인이 어제요.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케어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하려 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할 의사가 있지만 개편 방향이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는 오바마 케어의 완전 폐지를 약속했지만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는 오바마 케어의 두 가지 조항, 그러니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하고 예.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녀가 추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요. 일부 조항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오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3m까지 일고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7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 4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4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0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3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0도, 낮 기온 7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7도가 예상되고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5도입니다. 함경남도는 구름이 끼고요. 함경북도는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4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 영하 6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영하 6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0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 영하 23도, 낮 기온은 영하 9도입니다. 대부분의 해상에 구름이 조금씩 낍니다. 동해북부 앞바다에는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3m까지 일고 서해북부 0.5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월 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순찰선이 동중국해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랴오이다오 인근 해역 일본 영해에 무단 진입했다고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해안경비대는 오늘 오전 10시쯤 중국 순찰선 4척이 우오츠리섬 인근 해상에 출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들은 이어 2시간 뒤 일본 영해를 벗어났다고 해안경비대는 전했습니다. 해안경비대의 관리들은 중국 선박들에 일본 영해를 다시는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9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외무성 고위관리는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 측에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양국 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려 하지만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의 휴전 위반으로 이달 말 예정된 평화회담 개최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터키와 러시아는 지난주 시리아 전역에 적용되는 휴전을 중지하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평화회담 개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오늘 만일 휴전 위반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 평화회담은 좌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부소글루 장관은 특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친정부군이 휴전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시리아의 주요 반군 단체들도 정부가 휴전을 위반해 평화회담 참가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터키 의회는 지난해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발령된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추가 연장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쿠데타 주동 세력으로 지목한 제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후 길렌의 추종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국가 비상사태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로 터키 당국은 의회의 승인 없이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사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퇴임 전에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테러 용의자들을 해외로 추가 이송할 계획이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대통령이 되면 관타나모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테러 용의자 석방 중단을 요구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취임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뒤 수감자들을 해당 국가에서 기소되도록 송환하거나 제3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송하는가 하면 재판 없이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800명에 달하던 관타나모 수감자는 현재 59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랍의 한 분리주의 단체가 이란 남부 석유지대 송유관 폭탄 공격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와즈 해방을 위한 아랍 투쟁 운동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어제 발표한 성명과 영상에서 이란 남부 쿠제스탄주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송유관 폭발 사건은 자신들이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번 공격은 이란이 핵합의 이후 최근 외국 기업들과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올해 여러 차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감자 158명이 집단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무장괴한들이 필리핀 남부 키다파완시의 부코타파토 교도소를 공격한 직후 한꺼번에 탈출했습니다. 무장괴한 100여 명은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 15분쯤 교도소를 공격해 2시간가량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교도관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탈주범 추적에 나서 14명을 체포하고 6명을 사살했으며 2명은 투항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